과하게 뒤트임을 하게 되면 눈이 시원해지기는커녕 오히려 되는 경우도 있어서 인상이 귀괴해 보일 수가 있어서 절대로 권해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안녕하세요. 드림 성형외과 강지원 원장입니다. 쌍꺼풀 수술이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게 트임 수술인데요. 눈을 더 시원하게 하고 싶어서 뒤트임이랑 밑트임을 고민을 하시지만 그만큼 인터넷상에서 부작용에 대한 얘기도 많은 수술이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한번 뒤밑트임에 대해서 다뤄볼까 해요. 물론 뒤밑트임을 세트로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지만 뒤트임만 얘기하기에도 이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오늘은 일단은 뒤트임 먼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러면 뒤트임이 정확히 어떤 건가요? 일단 뒤트임은 눈을 뒤쪽으로 커지게 하는 모든 수술 방법의 총칭인데요. 그만큼 원장님들마다 사용하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 수술이에요. 크게 원리적으로 봤을 때는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수술 방법은 여기 윗꺼풀과 아랫눈꺼풀 이 경계 부분을 직접적으로 절개를 해서 꿰매서 수술하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하면 장점은 일단 수술 시간이 굉장히 짧고, 그리고 흉터가 피부로 남지 않기 때문에 흉터가 보이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이 방법은 트임량이 많아질수록 자연스러운 이 윗꺼풀과 아랫꺼풀의 이제 연결을 끊어놨기 때문에 수술한 티가 많이 나게 되고, 그리고 하루 중 3분의 1은 결국은 눈을 감고 지내는 시간인데 그 시간 동안 다시 붙어서 이제 원상복구가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원상복구만 되면 다행인데, 트임량이 너무 과한 경우에는 그 부위에 흉살이 과하게 잡히거나 아니면 아무는 과정에서 아예 디귿자 모양으로 잡혀서 굉장히 치명적인 후유증까지 남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방법은 조금만 트면 좋은 방법이지만 욕심내서 트는 거를 권해드리진 않고, 그리고 이제 튼다 하더라도 이걸만으로 눈이 커 보이느냐는 별도의 문제라, 단순히 가른다고 눈이 커지지가 않기 때문에 이제 밑트임을 통해서 이쪽을 충분히 벌려줘야지 눈이 커지는 효과를 충분히 낼 수 있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수술 방법은 이제 눈꼬리 위치 자체를 바꾸는 수술 방법이에요. 보시면 이렇게 눈꼬리를 단순히 옆으로만 잡아당기게 되면 흰자가 아니라 안에 있는 붉은 부분이 보이면서 피부가 안구와 떨어질 거예요. 대신 아무리 틀 공간이 없어도 눈꼬리를 살짝 후 하방으로 당기면 흰자가 추가적으로 노출되면서 눈이 살짝 시원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수술 방법은 이제 눈꼬리 뒤에 있는 그늘진 이 피부에 흉터가 살짝 남게 되긴 하지만 결국엔 흉터는 이제 나중에 시간 지나면 크게 보이진 않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눈꼬리를 안에 있는 단단한 조직인 골막이나 근막에 이제 고정을 시키는 방법이에요. 이 방법의 가장 큰 장점은 윗꺼풀과 아랫 눈꺼풀 사이에 자연스러운 연결을 끊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서 흉터가 다 좋아지고 나면 가까이서 봐도 수술한 티가 나지 않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기에 붉은색 흉살이 자라거나 디귿자 모양으로 붙거나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또 째져서 올라간 눈이나 아니면 과하게 처진 눈 같은 경우는 눈꼬리를 끌어당겨서 고정을 하면서 그 높이를 살짝 조정해서 같이 교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도 추천드리는 수술 방법이에요. 하지만 이 방법도 만능은 아닌 게, 어찌됐건 간에 흉터는 남을 수 있고, 두 번째는 눈 주위의 근육이 하루에도 1만 번 이상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원래 위치로 되돌아가려는 성질이 있어요. 완전히 자리를 잡기 전까지에는 어느 정도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눈꼬리를 내가 스스로 잡아당겨 보면 알 수 있듯이 어느 정도 이상 잡아당기게 되면 눈의 폭이 오히려 좁아져서 만약에 밑트임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던 수평 절개 방법으로 밑트임과 함께 진행하는 게 밑트임의 효과를 훨씬 더 크게 볼 수 있기도 해요. 그러면 두 방법 중에 어떤 수술이 더 좋은 방법인가요? 두 방법 중에 뭐가 좋다 나쁘다는 없고, 결국은 환자분이 추구하시는 눈의 모양과 그리고 이제 저희가 봤을 때 해부학적 구조에 따라서 맞는 수술 방법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흉터나 상처 회복 등의 이유로 1번과 2번을 동시에 수술하고 있진 않지만 1번 수술을 했던 분이 효과가 조금 부족하다고 느껴서 나중에 2번 수술을 하거나, 2번을 하셨던 분이 1번을 다시 하면 효과가 증대될 수는 있어요. 뒤트임은 해도 큰 효과가 없다는 분들도 계시던데 그런 분들은 왜 그런 걸까요? 일단은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뒤로 틀 수 있는 양은 내 원래 가진 안구의 크기, 그리고 옆에 있는 이 뼈의 위치에 따라서 제한을 받게 돼요. 그리고 이 뼈 안쪽에서 튼다 하더라도 어떤 분들은 안에 충혈이 많이 되어 있다거나 하면 텄을 때 흰자가 확장되는 효과보다는 안에 있는 빨간 부분이 더 많이 노출되면서 인상이 귀괴해 보일 수가 있어서 절대로 권해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과하게 뒤트임을 하게 되면 눈이 시원해지기는커녕 오히려 컴플렉스가 되는 경우도 있어서 무작정 이제 뒤트임을 진행을 하기보다는 내가 스스로 집에서
방법에서 눈꼬리 위치를 이렇게 조정해 가면서 뒤트임을 하면 어떻게 될지 봐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리고 수술 방법에 따른 차이도 있을 텐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번 방법을 단독으로만 진행하면 눈이 커지는 효과가 많이 떨어질 수는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밑트임을 같이 진행하거나 아니면 2번 방법으로 골막에 단단하게 고정해주는 것도 뒤트임의 효과를 늘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 수술 방법에 따른 차이도 있을 수 있는데요. 1번 방법을 밑트임 없이 단독으로 사용했을 때는 효과가 크지 않아요. 그렇다고 욕심내서 또 과하게 트게 되면 모양도 부자연스럽고 흉살로 막히거나 디귿자 모양으로 붙는 위험성 때문에 트는 양 자체가 제한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또 2번 방법이라고 누구나 많이 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뒤트임 수술이 하고 싶은 분들에게 원장님께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건가요? 뒤트임은 이름답게 눈이 이렇게 옆으로 길어지는 수술이라기보다는 이 뒤쪽, 특히 약간 45도 각도에서 봤을 때 눈이 뒤쪽으로 확장되면서 시원한 느낌을 주는 수술이에요. 보시면 눈을 단순히 옆으로만 이렇게 잡아당기게 되면 피부가 안구에서 떨어지면서 안에 붉은 살이 노출되기 때문에 인상이 좋아지지가 않아요. 이렇게 피부가 뜨게 되면 안구 건조증도 심해지고 빨간 살 노출량도 많아지기 때문에 절대로 권해드리고 싶은 수술 방법이 아니에요. 대신에 아무리 틀 공간이 없어도 눈꼬리를 이렇게 후 하방으로 당기면 이제 흰자가 살짝 노출되면서 눈이 시원해 보이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러한 경우에는 일상생활을 하거나 약간 45도 각도로 셀카를 찍을 때는 이제 뒤트임의 효과가 보일 수 있지만 아무래도 증명사진 같이 정직한 각도에서 찍는 사진에는 효과가 조금 떨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뒤트임은 자연스러운 선에서 눈매가 약간 시원해졌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가지고 수술을 하면 이제 간단하고 좋은 수술이지만 과한 기대를 가지고 욕심을 내서 수술을 하게 되면 장기적인 후유증까지 남을 수 있는 파괴적인 수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뒤트임을 진행하시기 전에는 성형외과 전문의와 충분한 상담을 거쳐서 수술 효과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대를 갖고 이제 수술을 하시는 편이 훨씬 만족도 있는 수술 결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밑트임과 함께 뒤밑트임, 듀얼 트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림 성형외과 강지원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